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종인 씨에게 1년짜리 장기 그리고 사실상 전권을 주는 그런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년짜리 전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3, 4개월짜리 한시적인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라는 식으로 통합당에서 결정이 된 것이죠. 김종인 씨가 이 제안을 수락할지 안 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1년짜리 전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기형적인 행태는 좌절이 됐다. 저는 이것이 어제 벌어진 통합당의 1년의 파란은 그래도 통합당이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이래야 됩니다. 뭔가 원칙과 논리와 합리에 어긋나는 일이 진행이 될 때 적법한 절차를 사용을 해서 이를 좌절시키는 것.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소란과 파동과 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일부에서는 배는 바다 깊이 침몰하는데 선장 자리를 놓고 싸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매도입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배가 통합당이 난파된 것도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 42% 아직도 탄탄한 지지를 확인한 미래통합당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도 않거니와 설사 배가 난파됐다 하더라도 내가 선장을 맡겠다. 이런 식의 건전한 경쟁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을 빨리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당헌 당규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달에 창당이 됐고 2개월 만에 총선을 치렀고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월 달에 창당할 때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니까 그리고 2개월 후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 황교안 체제로 가고 총선 이후에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총선 이후 4개월이죠. 4개월의 시한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겠다라고 한 것이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니, 이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지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월 총선에서 의석수에서는 대패했지만 참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당헌 당규, 대국민 약속을 어길 이유는 없다.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정당, 정치사에서 병가지 상사다. 자, 때문에 이것을 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유가 없더라면 이것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대국민 약속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심재철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년짜리, 사실상 무기한이죠. 1년짜리 전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사실상 당대표입니다. 아니, 황교안 대표도 1년 만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2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1년 만에 물러나는 당대표가 많습니다. 1년 동안 당권을 틀어준다고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 불 끄는 소방수,
소방수가 불을 끄면 그 임무를 다 하고 물러나는 것이지. 소방수가 아예 그 집주인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짜리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다. 그런데 어떤 당원과 국민이 투표로 뽑기로 되어 있는 이 당대표를 그런 공정한 선거 절차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영입하고 추대하고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정당에서. 그 정당은 차라리 정말이지 해체를 해야죠. 자존심도 없고 당의 지도자를 뽑을 어떤 인물군도 없고 그런 어떤 자강의 능력도 없다면 그런 당은 해체해야죠. 그래서 경선 없이 1년짜리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자, 이것은 이제 현실론입니다. 정말이지 무슨 이런 어떤 이 경선 절차 없이 대국민 약속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당헌 당규를 또 고쳐서 정말이지 영입을 해야 될 만한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가진 마법사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고쳐내고 통합당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을 해내고 뛰어난 수술 솜씨로 집도를 해서 통합당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 중의 명의, 마법사,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초능력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 우선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후보는 우선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부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의 당대표를 맡아서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4년 전 결국은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준 좌파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통 우파 정당의 정체성에 과연 부합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그의 경력이라든가 언행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검증되지 아니하고 아주 많은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결국 실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혼란의 핵심은 정통 우파 정당의 정체성과 그의 철학이 맞느냐, 그 측면에서 김병준 씨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경력을 가진 김종인 씨를 들여와서 실패를 반복하겠다고요? 우파 정당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도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논리와 합리와 순리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40대, 70년대생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후보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야 되는 사람의 덕목, 필수 조건이 40대라는 나이도 맞지 아니하고 40대가 무슨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이 나라를 지휘할 선장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은 40살의 대통령이 됐지만 그는 특별한 예외적인 천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 측면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경제는 하부 구조의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이고 이념적으로 확실한 어떤 이 우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리고 능력적인 면에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런 면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형, 특히 그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 보면 역시 정상적인 해법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그 말 한마디로도 검증이 됐다. 그리고 그가 비대위원으로 영입하겠다고 하는 40대 무슨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보인 정통 우파정당 통합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아주 예의 없는 매도, 폐륜적 매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밑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전두환 대통령을 악랄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런 사람이 이 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체제. 그런데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을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해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6월 달에 하든 7월 달에 하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선된 사람 중에서 당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조경태, 김태흠, 조혜진, 뭐 정진석, 그리고 비록 낙선했지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현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지만 뭐 당선인 중에서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내에 있는 인재, 이런 제3의 부류, 이런 사람들,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당대표건 최고위원을 맡아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그 지도부의 책임하에 원인 진단과 수술에 나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